국민의힘이 진정 원하는 것은 LH 투기 의혹의 해결입니까? 아니면 LH 투기 의혹을 계속 정쟁 이용하고 이런 부패의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남겨두자는 것입니까? 이번 사태는 LH 해체에 준하는 환골탈태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고 국민께 100번 사죄를 드려도 부족한 일임은 맞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수사 그리고 예의 없는 처벌은 물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어떠한 부패의 씨앗도 자라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를 마쳤고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거쳐 철저한 진상규명 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한 5가지의 법을 통한 제도 개선 마련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는 물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특검 도입도 야당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02명 국회의원 전원의 전수조사 동의서만 들고 LH 투기 의혹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슨 연유로 우리가 제시한 해결책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말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는 척 하겠다는 것입니까? 3기 신도시 중단,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단행까지 주장하고 불법성도 투기성도 전혀 없는 대통령의 양산 사저까지 정쟁의 적으로 끌고 나와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 당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검은 모두 거부하고 있는 야당의 자기모순적인 행태는 국민들께서도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눈 가리고 아웅식의 102명 전수조사 동의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해 민망할 지경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있어서 이미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전략이 화려합니다. 2014년 12월 부동산 3법 개정을 당시 김의국 의원이 제정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조합원 최대 3주택 허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새로운 아파트 2채 분양받으시고 강남 부동산 부자가 되신 주호영 원내대표십니다. 일감 몰아주기, 편법증여 등 비정상적인 재산 증식으로 914억의 자산을 일구다 문제가 되자 탈당하신 전봉민 의원, 온갖 부동산 청탁과 비리로 역시 탈당의 길을 박덕흠 의원님의 그러한 전력을 보면 또다시 제2, 제3의 주호영, 전봉민, 박덕흠이 나오는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야당은 목소리 높여 비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전수조사와 특검에 임해 국민께 떳떳한 선출직 공직자의 모습을 보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공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 사익 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처벌까지 도입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국민의힘이 소극적인 것은 도둑이 재발절인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공공기관의 기강 확립,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공무와 관련된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여야가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상임위 의사 일정을 거부하는 등 추경 논의를 방해해온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입장을 바꿔 추경 처리에 합의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경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심도 있는 추경 심의에 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민생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이 24일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3월 이내 지급이 가능한 만큼 야당은 추경 심의에 적극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당은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정부 추경안에 미처 담지 못한 농업, 여행업, 문화예술 분야 등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업 분야의 경우 긴급 피해 지원금을 통해 기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화훼농가, 친환경 급식 농산물 생산 농가 등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도 공연업의 추가 지원은 물론 그동안 소외되었던 전시산업의 피해도 적극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의 일상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마스크 지급 등 지원 대상을 더욱 넓히고
최대한 촘촘하고 두텁하게 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추경에 대해 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라 왜곡하고 공격만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삭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미경 심사라는 미명하에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 어려운 삶을 더 살피기보단 국민에게 돌아가는 지원을 더 줄이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허위 조작 정보 차단, 디지털 성범죄 심의 등 산적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빨리 방심위원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기가 지난 1월 29일 끝나고 5기 방심위 출범이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방심위 4기 위원들의 임기 만료 이후 공백 기간 동안 통신심의 처리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건수는 27,597건입니다. 4기 위원들이 임기 내 처리하지 못한 건수까지 포함하면 심의 검토 대기 건수는 총 6만 1,044건에 이릅니다. 심의 대기 중인 내용들은 불법 식의약품 정보와 권리침해 정보부터 도박, 음란물, 성매매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도 137건이나 됩니다. 특히 지난해 N번방 사건 이후로 심의가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도 1월 30일부터 3월 10일까지 2025건의 적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정보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등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를 심의하고 차단하는 방심위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가짜뉴스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산적해 있는 방심위의 과제를 고려하여 조속히 방심위원을 추천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